네, 시민 여러분, 오늘 긴급 속보. 일주일 만에 경찰이 최영민, 강진구 두 대표이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5일 시민언론 더 탐사 남양주 별내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8시 반쯤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 두 사람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25일 압수수색 당시에 저희가 이제 별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정천수 전 대표이사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때 추가적인 압수가 필요하다라는 압수수색 영장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심혁 기자님과 네. 그리고 권지현 기자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반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8시 반쯤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강진구 기자의 집입니다. 강진구 기자의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진구 기자는 지금 현재 그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으로 현재 이동 중이고요. 변호인과 함께 이동 중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이동 중인 강진구 기자가 지금 전화 연결되는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 연결되는 동안 현재 아침에 있었던 상황 말씀드립니다. 아침 8시 반쯤에 강진구 기자의 자택에 경찰 아니요 그거 전화 허경희 작가님. 네네네네 전화기가 지금 압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지금 통화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네, 통화 계속 통화만 되면 연결해 주십시오. 네. 아침에 경찰 한 7명 정도가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본인 신분을 밝히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고 압수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영상이 강진구 기자가 좀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을 준비되면은 잠깐 보면서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자,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장 경감 이동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36분인데요. 네. 예. 서울중앙지법 얼굴 찍지 마시고요. 예.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판사님이 거치하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왔고요. 네. 원본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 뭐가 달라진 거지? 장소만 달라진 겁니다. 장소만. 네, 강진구 기자님. 장소가 다른 거예요. 네네, 연결됐습니까? 네네, 강진구 기자님 지금 연결됐습니다. 예. 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경찰이 몇 시쯤 들어왔습니까? 한 8시 한 반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8시 좀 넘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체크를 못 했는데. 네. 네. 한 8시 좀 넘어서 들어왔어요. 네, 경찰은 이제 8시 32분부터 압수수색 한다고 지금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어제 이제 집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3시쯤 잠을 잤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 아내가 출근하고 이제 저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계속 문에 이제 두드렸어요, 누군가. 그래가지고 뭐 택배가 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알아서 놓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
두 번째로 이제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아무런 말도 없었고 밖에서. 그래서 이제 문을 여니까 이제 서초소 경찰관들 7명이 처음에는 5명이었던 것 같다. 예, 들어왔고, 예, 제가 이제 워낙 속옷 바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 옷이라도 좀 입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증거를 은닉할까봐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일단 다 문을 열어놓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그냥 봐라. 근데 내가 옷이라도 입자라고 하고 이제 겨우 옷을 이제 그 위에 이제 상의만 걸치고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내가 지난번에 그 사무실 압수수색으로도 모자르냐, 뭘 또 이렇게 또 압수수색을 집까지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그 중요한 그 증거들은 다 다른 데다가 숨겨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천수 씨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 없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보호할 것은 있지만 숨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중요한 것은 다른 데다 다 숨겨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했던 얘기가 공범의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범의 진술서도. 공범이라면 그 당시 지금 우리 뭐 정천수 씨 얘기하는 거죠. 그 종로의 비밀 창고 얘기한 거 그것 때문인가요? 종로에 비밀 창고 있으면 종로로 가야죠. 어쨌든 정천수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디다 숨겨놓은 뭐 자료가 있다라고 방송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에 했던 얘기가 공범의 진술서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공범, 즉 정천수 씨의 진술을 증거로 이번에 그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를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그 정천수 씨가 원하는 게 뭔지. 네. 이러고도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씨하고 자기는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숨길 건 없지만, 자택에 뭐 털어가봐야 나올 건 없지만, 이렇게 경찰들한테 뭐가 그 기자들 자택에 가면 뭐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오게 만들고, 이러면서 무슨 이 경정권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한때나마 같이 했었던 동료들 왜 나만 집에 압수수색이 나오냐, 기자들 집을 압수수색은 왜 안 하냐라고 방송에서 공공연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서초소에 압수수색 이루어진 다음날 정천수 씨만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오늘 압수하면서 했던 얘기는 뭡니까? 공범의 진술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 즉, 정천수 씨의 서초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날 정천수 씨에 대한 서초소의 추가 조서를 기초로 오늘 압수수색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정천수 씨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동료를 밀고 한 겁니다. 밀고. 네. 저기 강 기자님, 밀고가 아니고 저희가 없는 사실을 모해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죠. 예, 경찰도 예. 숨길 게 없으니까 사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 정천수 씨한테 그 SNS를 통해서 저희가 압수수색 목록을, 우리가 경찰이 가지고 간 압수수색 목록은 다 공개했거든요. 네. 공유했어요, 정천수 씨하고.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경영권과 관련해서 다투는 건 다투는 거고, 경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건 공동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압수 목록을 보내드리니까 정천수 씨도 좀 압수수색 당한 목록을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문자만 읽고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천수 씨 집에서 압수수색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네.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지 안 하고 않다. 있죠.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압수수색 목록을 경천수 씨한테 제공했는데, 정천수 씨는 본인이 뭘 경찰이 압수수색한 건지 본인이 스스로 넘겨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압수수색 목록을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만
경찰수 씨한테 공유하라고 참고하라고 보내준 건데. 네네. 자, 그 지난번 25일에 압수수색 했던 거하고 네. 오늘 집에 자택 압수수색하고 영장의 내용이 약간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던가요? 아니 영장 청구 내용 자체는 지난번 거랑 범죄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자체는 달라진 건 없고 다만 압수수색 장소가 좀 달라졌다. 네. 예, 압수수색 방법은 뭐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네네. 그래서 원본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거나 이미징을 뜰 수는 없고 네.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자 정보만 추출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선택적으로. 네. 그 지금 이제 영장 내용을 보면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게 네, 어떤 게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뭐 경화뉴스 다 꼼꼼히 보지 네네. 못했는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니까 이제 혐의 사실과 저 화면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 네, 네네네. 그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수사기관의 저장 매체, 복제,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하드카피의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하드카피나 이미지 방법은 안 되게 해놨었는데 그러네요. 이게 좀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아예 이제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일단 제가 그걸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거 검색이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했고, 네. 그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시간이면 좋다, 1박 2일이고 어쨌든 뭐 2박 3일이고 좋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파일을 쭉 검색이 가능하니 파일 검색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라.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걸 검색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포렌식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포렌식 기기가 있는 서울청으로 이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어요. 다만 제가 입회하에 포렌식이 진행이 되도록. 그러면 그건 뭐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 그래서 계신가요? 지금 일단 제가 저도 서울청으로 제 차로 이동 중에 있어요. 제 차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뭐 차에서 별다른 압수수색 나온 건 없고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전자 장비들을 이제 봉인해서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문으로 거기 이제 봉인된 곳에 이제 날인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는 그걸 개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청에서 이제 그 수사관들, 포렌식 수사관들하고 제가 만나서 제가 입회한 후에 이제 그 봉인을 풀 거고요. 네. 예, 봉인을 푼 상태에서 제 입회하에 포렌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 뿐이지. 네. 예, 그래서 그걸 통째로 이미징 뜬다든지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예. 네. 거긴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불가능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뭐 경찰의 압수수색을 뭐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뭐 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숨길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뭐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 저희는 뭐 숨길 게 없기 때문에 해보는 데까지 다 해보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일단 네, 경찰의 이런 무리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경찰관들한테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경우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 기자 집이냐,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라 돈을 지금 빼먹고 있는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김건희 씨가 경찰들 가슴에 그 훈장 달아준 게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더냐? 당신들이 국민의 경찰이냐 김건희의 경찰이냐라고 제가 뭐 얘기를 했는데도 뭐 답변을 뭐 하진 않고 뭐 굉장히 괴로운 표정이에요. 경찰들도. 네. 그렇겠죠. 네. 네, 좀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뭐 오늘 이제 네. 갑작스런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네. 이 언론사의 압수수색이어서 언론사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답답합니다. 극악무도한 예.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내가 이제 공영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했고요. 9시 넘어가면은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경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제가 차를 못 옮겨서 공영주차장에서 그래서 주차 요금이 3,000원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최소한 경찰이 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냥 압수수색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주차 요금은 당신들 때문에 이게 내가 네네.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네. 주차 요금은 좀 당신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주차 요금 3,000원도 제가 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그 외신 기자회견이 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예,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아마 시간상 포렌식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참석하기가 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네. 외신 기자회견이 있는 날 하필이면 압수수색이 나오냐. 네. 그리고 당신들 이렇게 압수수색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내가 참석을 못하면 내가 예정된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 못하는 것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된다. 네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부담을 느껴서 가능한 자기네들도 신속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시간상 제가 지금 서울청에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5분이고요. 네. 그 2시간 반 만에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외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필요하면 뭐 거기서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화 네. 주시고요. 이따가 네.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전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압수수색이 이제 우리가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압수수색 검증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1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피의자 정천수의 주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게시된 유튜브 영상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강진구, 최영민이 범죄 관련 자료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필요성을 요청을 해서 이게 법원이 받아들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천수 씨가 지속적으로 자기 집 말고 강진구 최영민 집도 압수수색하라라는 방송을 연이어 했고 또 비밀 창고 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뭔가 중요한 사실을 경찰로 넘겼다라는 말을 거듭 했습니다.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게시된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정천수 씨가 방송했던 영상이죠. 저희는 그렇죠. 이런 관련해서 방송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했는데 뭔가 우리가 네. 뭔가 은닉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은 없죠.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 아까 밀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밀고보다는 뭐에 맞습니다. 네. 밀고라고 하면 어쨌든 사실을 기반에 두고 하는 걸 밀고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모해 위증을 또 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 심각한 우려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이렇게 경찰이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들을 이렇게 압색한 경우는 아마 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심각한 점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서초경찰서에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이제 9월 8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한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건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쥐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를 기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심각한 우려가 생기고 근데 보통의 과정을 보면 압수수색을 그 공범의 진술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아까 경찰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판이 좀 짜여져 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 심각한 우려가 생기고요. 만약에 지금 뭐 김건희 씨나 서초경찰서나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시민들의 큰 어떤 반항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저항에 부딪힐 네, 될 네. 것입니다. 오늘 강진구 기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오후에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 갈 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오후 2시 반에 예정돼 있는 그 기자회견 소식이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좀 알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아마 어제쯤 발부가 된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신 기자회견이 좀 일정이 좀 차질이 빚을 수 있는, 물론 뭐 저희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외신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만은 강진구 기자나 최영민 감독이 실제로 이제 참석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최민 감독 오셨습니다. 최영민 네, 감독 네. 왔군요. 예. 네. 최영민 감독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여러분들 아마 취재 보도를 했던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택에 대한, 그러니까 보도를 이유로, 언론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 압수수색에 이어서 언론사의 기자, PD를 실제로 집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과연 있었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경찰에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 기자님 어떠십니까? 지금 오늘 뭐 심정이? 네, 아침에 소식 듣고 사실 놀라긴 했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저희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경찰이 걱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셔서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어떤 권력의 개로 사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후대들에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려고 하는 건지 사실 저는 경찰이 걱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저희가 어제도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하인리히의 법칙.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예고되는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 사안 또한 그런 굉장히 심대한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히려 공분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저희는 절대로 뭐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계속 가열차게 싸워 나갈 거고, 아마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러면 조금 조용하겠지. 근데 저희가 안 그랬잖아요. 뭐 저도 뭐 미약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찾아가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더 세게 압박해야겠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 뭔가 급하게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압수수색은 아주 지난번 일주일 전 압수수색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압수수색입니다.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미징을 아예 그냥 다 통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만 두고 안에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이미징 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떠가는 겁니다. 복사본을 그냥 그대로 떠가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김건희, 윤석열 이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공 관련되는 것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고요. 저희가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이 언론 탄압,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강제 수사, 압수수색은 국내 언론들은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언론은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굿모닝 충청 정도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언론 대부분 지금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외신들에게 전해서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의식 있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는 명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더 이상 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에서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어떤 과거에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마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범의 증언에 의지해서 상당히 그 모해 위중으로 저희들은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해 위중으로 의심되는 증언에 기대어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은 더욱 그 경찰 공권력의 수치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법정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소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의 법원 검찰의 이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일지를 정말 우려하는 바입니다. 공안 정국에서도 기자의 개인 집을 압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한 35년 정도 언론 자유가 이제 거꾸로 언론 침해로 바뀐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기자의 휴대폰을 포렌식한다는 얘기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저희 제보자들을 보면 공중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공중파에 들렀다가 받아주지 않고 돌고 돌아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사실 그 목숨 걸고 제보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언론사에서 분명히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경찰서에서 턴다고 하면 이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론 탄압이라고 그렇게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자 개인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정말 언론 탄압을 서초서에서 물론 뭐 지시를 받았겠죠. 하지만 서초서에서 지금 기자의 집을 언론 탄압했다는 것은 아마 두고두고 아마 역사의 오명으로 남게 될 겁니다. 언론 역사상 오늘 9월 1일, 2022년 9월 1일은 아마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어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대다수 언론들이 지금 침묵하는 이 상황 아마 언론 역사상 길이 남을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2시 반에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시민들 외신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시민분들 중에는 이제 서초경찰서에 직접 가서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그렇고 뭐 윤석열 정권 누구도 그리고 언론들도 침묵한 가운데 이런 조용한 언론 탄압 그리고 하나의 그 시범 케이스로 시민언론 탐사를 잠재우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마치 잠들 것처럼 대한민국이 침묵할 것처럼 지금 언론 탄압을 시범 케이스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민언론 탐사는 뭐 압수수색 뭐 2번 받았다고 저희들이 뭐 기가 죽거나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뭐 예정돼 있던 보도들은 계속 취재와 보도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뭐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대선 지방선거 어땠습니까? 여론조작 하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요. 그 사람들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선관위가 덮어주고 있는 추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정권의 끝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영민 감독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최영민 감독의 집도 현재 압수수색을 오전에 진행을 했고요. 최영민 감독이 최영민 감독은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 상황, 현재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저희들하고 합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쪽도 지금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런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상황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손이 떨린다, 눈물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아픔,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저희들도 손이 떨리고 눈에 눈물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히 두 다리 힘을 주고 어금니를 깨물고 경찰, 윤석열 권력의,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에 또 진행 상황을 보고 오늘 밤에 또 역시 이제 방송 예정대로 합니다. 오늘 밤에 미디어 비평이죠. 네. 미디어 비평에서 좀 더 오늘 있었던 상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2시 반 외신 기자회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는 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방송 내용들은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언론이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